행동건강 전문교육. 행동건강이란 정신건강을 정의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와 경쟁하는 마음의 이론 때문에 어렵습니다. 행동건강은 자신의 필요, 일상생활 활동, ADL을 이해하고 충족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신체적 그리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치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뇌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기억력, 말, 그리고 사고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거나 심지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치매는 마음의 상실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치매는 뇌의 신체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많은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자동차 사고와 같은 트라우마, 알 수 없는 원인. 모든 치매의 경우에 뇌의 손상은 기억,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황, 배회. 배회는 환자들이 자신의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 없이 걸어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집 밖이나 위험한 상황 속으로 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방향을 잃으면 그들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눈과 귀는 집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배회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경우 전화를 걸어 보고해야 합니다. 가출, 이탈. 이탈은 환자가 너무 아프거나 손상되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여겨져 집을 떠나는 환자 또는 치료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치매, 약물. HHA는 치매 진단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약물을 찾아야 합니다. 콜린 에스테라아제 억제제. 이 약들은 화학적 메신저의 수준을 향상시켜 작용합니다. 도네페질, 아리셉트, 에들레리티, 라바스티그민, 엑셀론, 칼라타민, 라자딘 ER이 포함됩니다. 이 약들은 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른 치매에도 처방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및 루이 신체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부작용은 심박수 둔화, 실신 및 수면 문제를 포함합니다. 메만틴, 나멘다는 글루타메이트의 활동을 조절하여 작용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학습과 기억과 같은 뇌 기능에 관여하는 또 다른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메만틴은 때때로 콜린 에스테라아제 억제제와 함께 처방됩니다. 메만틴의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입니다. 다른 약. 환자는 증상 또는 다른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우울증, 수면 문제, 환각, 파킨슨병 또는 동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질병의 진행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고 예방 및 개입. 진단 및 약물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될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는 안전한 홈 리턴 팔찌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환자가 팔찌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팔찌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안전한 반송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코디네이터에게 즉시 알립니다. 탈출의 서막인 새로운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요, 야간 동요, 서성거림, 뒤척임, 자주 문을 열고 닫음 등이 포함됩니다. 부적절하게 말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출근해야 할 필요성, 부모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 개를 산책시켜야 할 필요성. 치매, 질병 진행 징후 및 증상 인지 및 이탈 예방 및 중재 지속. HHA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때 조정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가족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방황합니다. 예, 간병인은 화장실에 가고 구성원은 집을 떠납니다.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는 것이 충분한 개입이 아닙니다. 환자가 혼자가 아닌 경우 안전구역은 문 경보기, 볼트, 거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문 옆에 표시를 멈추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반사를 볼 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상호 사례의 경우 관리를 지시하는 환자가 병원에 가거나 갈 예정인 경우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경고합니다. 선다우닝. 선다우닝은 늦은 오후에 발생하고 밤까지 지속되는 혼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선다우닝은 혼란, 불안, 공격성 또는 방향 무시와 같은 다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다우닝은 또한 속도를 늦추거나 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다우닝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증상의 그룹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유형의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야 혼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피로, 낯선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피로감, 무기력 증가, 선다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계속, 신체의 내부식의 작동 중단, 현실과 꿈을 분리하는 어려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름, 요로 감염과 같은 감염의 존재,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울증, 선다우닝을 줄이기 위한 팁, 취침, 식사 및 활동을 위해 예측 가능한 규칙을 유지합니다. 활동 계획과 낮 동안 빛에 노출되어 야간 졸음을 유도합니다. 낮에 자는 것을 제한합니다. 카페인과 설탕을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세요. 주변이 어둡거나 생소할 때 발생하는 동요를 줄이기 위해 야간 조명을 켭니다. 저녁에 때때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TV 시청을 포함하여 배경소음과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낯설거나 낯선 환경에서는 사진과 같은 친숙한 물건을 가져와 편안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듭니다. 친숙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저녁에 연주하거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편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행동 건강이란 HHA의 행동 건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행동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이해합니다. 환자의 행동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환자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 환자는 다음과 같은 학제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물, 의사, 간호사, 치료, 상담사,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 LMSW, ADA 지원, 간호사, HHA, 행동건강용어, 다양한 행동건강 진단 및 관리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숙지해 보겠습니다. 관리 계획에서 이러한 정보를 보거나 사례 회의 중에 이 정보를 듣거나 관리한 환자에 대해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와 관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 사람의 감정은 감정적인 어조와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영향은 그 사람이 감정적인 반응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울증에서 흔합니다. 평활한 영향은 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같습니다. 보통 조현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불안정한 영향은 부적절한 시간에 웃거나 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분. 어떤 사람의 기분은 그들의 일반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분위기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는 기분 장애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정적인 기분, 우울증 또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기분, 양극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방향. 방향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시간. 지향적인 세 박자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위해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외모. 어떤 사람의 외모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리키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드레스, 위생, 자세. 문화마다 복장과 위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것, 즉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머리를 감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요, 혼란. 동요는 부정적인 각성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평온의 반대입니다. 동요의 감정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동요는 소리 지르기, 때리기, 욕하기 등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요를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요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행동건강간호의 큰 요인입니다. 진단 검토. 이제 환자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할 핵심 단어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몇 가지 다른 진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모두 행동의 관점에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불안. 불안감을 가진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일정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고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입니다.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불안장애의 종류. 불안장애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공포의 감정 또는 공황의 공격. 그들은 땀이 나고 빠른 호흡을 하고 빠른 심장 박동을 하고 마치 그들이 곧 죽을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두려움, 당황스러움이나 판단이 너무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대인 기피. 불안장애의 종류. 일반화된 불안, 끊임없는 동요, 불쾌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현실적이지 않은 두려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 포비아스, 공포심, 구체적이고 극심한 두려움. 그것들은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폐쇄공포증,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폐쇄공포증은 비행기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쉽게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기분 장애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기분과 부정적인 기분을 갖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 우리는 모두 우여곡절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또한 길고 심각한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울증의 징후와 증상.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허전한 감정, 피로, 에너지 부족, 자신이 즐기던 것들에 대한 흥미 상실, 식욕 변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음, 불면증 또는 늦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우울증의 유형. 주요 우울증. 최소한 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일하고 잠을 자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울증,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 증상의 에피소드. 산후 우울증, 최근에 출산한 여성에게 발생하는 우울 증상의 에피소드, 종종 베이비 블루스라고 불립니다. 계절 정의적 장애, 겨울에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따뜻한 달에 완화되는 우울 증상. 이러한 유형의 우울증은 햇빛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울증,
마성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기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우여곡절보다 더 극단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위기에 불이 치는 사회생활, 직장, 그리고 가족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행동의 변화는 기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양극성 장애, 매니시 주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활동량 증가, 기분이 극도로 높은 상태, 쉽게 산만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유쾌하고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시기에 무책임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울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부족, 너무 슬프거나 절망적인 기분, 집중하거나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우울증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실제 상황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성 뇌질환의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전학과 환경을 포함하여 조현병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3개 그림은 조현병 환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이 악화되면서 그린 것입니다. 모두 같은 고양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왼쪽에서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는 초현실적이고 거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의 징후와 증상. 환각.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흔한 환각입니다. 그들이 듣는 목소리는 그들에게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다른 목소리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망상, 고정되고 잘못된 믿음. 이것들은 광범위하고 기이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다른 사람, 보통 유명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흔한 망상은 편집증적 망상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신분열증, 징후 및 증상, 사고장애. 그 사람은 조직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말이 되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말이 되지 않는 왜곡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증상, 접근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탄한 영향을 받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그것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목격하는 무서운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증상은 그 사건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생각뿐만 아니라 회상, 악몽, 그리고 심각한 불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시간과 좋은 자기관리로 보통 나아집니다. 증상이 더 나빠지고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면 PTSD를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PTSD 증상이 발생한 후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증상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우리가 누군가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표현과 이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행동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누군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고립되고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립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은 방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간병인과 싸우고 치료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촉진. 당신의 환자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짧은 문구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디랭귀지 표시 주의, 제스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그리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하게 말하거나 압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을 잘 못할 때. 진단, 의사소통 및 동작 연결. 우리는 행동 건강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진단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행동에서 의사소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간호 환경에서 HHA와 간호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일반적인 행동을 살펴보고 배운 것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투쟁 행동. 흥분한 환자는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보호자를 모욕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전투 행동은 환자가 곧 육체적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바디랭귀지를 관찰하고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시간을 줍니다. 신체적 투쟁 행동. 보호자를 때리고 물고 몸부림치고 침을 뱉는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투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비한 농담, 더듬거나 쓰다듬기, 공공장소에서 옷 벗기. 이러한 행동들은 항상 간호사나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경계를 만들고 이러한 행동들을 예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비대립. 기분 장애, 치매 및 기타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는 때때로 부정적인 행동을 HHA로 유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HHA에 물건을 던지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보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비대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비대응, 비대립. 환자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앉아 있다면 앉으세요. 그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면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숙여주세요. 그들에게 기대지 마세요. 균일하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참조하십시오. 그것은 괜찮지 않다고 진술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소리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보호자 제한 시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는 환자에게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데리고 시간을 보내세요. 간병인 타임아웃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제한 시간. 한 발짝 떨어져도 환자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5분 동안 나갈 거예요. 다시 올게요. 그들에게 당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방에서 나가세요. 시계나 전화기로 시간을 측정하세요. 제 시간에 돌아옵니다. 시간을 내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세요. 간병인이 시간을 끌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돌아오면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들에게 당신이 전에 시도했던 것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진정하고 행동을 바꿀 기회를 주세요. 행동이 비상사태가 될 때, 환자가 부정적인 행동을 HHA로 유도할 때가 있듯이 부정적인 행동이 통제불능이 되어 911에 신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위험에 처했거나 자신에게 위험합니다. 환자는 HHA를 위협하거나 HHA에 무기를 사용합니다. HHA는 가정 내 상황,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상황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환자의 안전이 의심스럽다면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 문제 해결. 안전 최우선 환자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부정적이거나 투쟁적인 환자 행동을 다루는 또 다른 접근법은 행동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나 조현병 환자처럼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행동 문제 해결 방법은 혼자서 사용하거나 간호사나 관리자와 함께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 동작 기록 및 보고. HHA는 다른 의료팀 구성원보다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간호사, 관리자, 사회복지사, 의사. 따라서 HHA는 환자 건강지표의 기자와 주요 간병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가정에서 넘어질 경우 팀 전체가 HHA에 대응에 의존합니다. 911에 전화하세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무실과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중단 동작 기록 및 보고.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모듈 1에서 논의한 행동 지표가 중요한 보고 도구가 됩니다. 영향, 오리엔테이션, 기분, 외모, 동요. HHA는 이러한 지표에 대해 알고 효과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환자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팀이 방해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환자 동작 기록 및 보고. 근무 중에는 모든 HHA가 가정에서 메모장과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행동을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 문제 동작 직전에 발생한 일, 문제 행동에 대한 HHA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행동 지표, 영향, 기분, 외관, 방향, 동요. 환자 동작 기록. 제목별로 환자, 간호사, HHA, 의사, 관리자를 참조합니다. 시간, 장소, 행동 직전의 행동, 행동에 대한 반응 및 모든 지표와 같은 우리가 논의한 핵심 사항을 항상 포함시키십시오. 메모는 HHA가 보관해야 하며 가정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메모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으면 HHA가 근무하는 프리미어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물 남용. 사람들은 약물 남용을 생각할 때 종종 마리화나나 코카인과 같은 불법 약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물질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방된 진통제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21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약이며 이것은 종종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됩니다. 용매와 접착제는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 흡입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 요인, 동작 변화. 약물 남용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계속 남용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1. 가족, 일상생활의 활동. 약물 남용 치료의 목표는 물질이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재조정할 때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물 남용. 중독이 있는 사람은 금단 증상이 관찰되는 신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독은 짜증, 감정의 변화 또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일, 가족을 돌보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 정의. 물질 남용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 남용은 양 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약물의 사용 패턴을 말합니다. 약물 남용. 물질 남용은 또 다른 광범위한 범주입니다. 어떤 유형에 상관없이 물질을 남용하는 환자는 그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의존성입니다. 어떤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금단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극성. 물질에 대한 강한 갈망, 동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작. 약물 남용과 행동 건강. 약물 남용은 단지 대부분의 약물이 정신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코액티브는 약물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활동성 약물은 사람의 기억, 의식, 생각, 기분,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신활동성 약물에 엄청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소유가 합법적이고 전 세계에서 매일 소비됩니다. 소비대 남용. 만약 일부는 합법적이고 매일 소비되는 다양한 정신활동성 약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행동의 선을 긋고 그것을 물질 남용이라고 부를까요? 약물 남용은 우리가 행동 건강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신활동성 약물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행동 건강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약물 사용 패턴입니다. 일부 약물이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은 효과와 효력이 매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뇌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통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약물은 특히 남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감, 내성, 물질 의존성. 물질을 남용하기 위해 이 세 가지 효과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은 남용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일부 약물이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감, 기쁨, 행복, 기쁨의 강렬한 감정, 내성, 회수 감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량, 용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손실됩니다. 물질 의존성,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진통제는 행복감, 내성을 유발하고 물질 의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도로 규제됩니다. 중단, 약물 사용을 중단, 멈춤하면서 경험한 불쾌한 증상. 약물마다 금단 증상이 다릅니다. 진통제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금단 증상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연결. 약물 남용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약물 사용 패턴입니다. 물질 의존과 금단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물질 소비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독. 비록 많은 물질들이 남용될 수 있지만 행복감, 관용, 그리고 의존이 결합된 물질들은 특히 개인의 행동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 남자는 약 25년 동안 헤로인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또한 헤로인에 의존했던 아내를 HIV로 잃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타돈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지만 헤로인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속적인 약물 사용입니다. 일반적인 약물 남용. 술. 거의 틀림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된 약물입니다. 학대 패턴은 폭음과 같은 만성, 장기 또는 급성, 단기일 수 있습니다. 술은
기분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변화된 행동은 가정폭력과 자동차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남용, 마리화나, 미국에서 널리 소비되며 알코올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알코올보다 덜 남용되었고 최근 일부 주에서는 규제와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과 행동을 바꿉니다. 일반적인 약물 남용, 암페타민, 필로폰. 이 두 종류의 약물은 구별되지만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의존성을 유발하는 강력한 약물입니다. 암페타민과 필로폰 사용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반드시 제조되거나 조리되어야 하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성분은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일반적인 약물 남용, 헤로인,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마약 중 하나인 헤로인 남용의 기록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진통제는 헤로인과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림의 분말 형태는 액체에 녹여서 주입되며 주사에 사용되는 바늘은 때때로 사용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이는 그들의 혈액 매개 질병에 노출시킵니다. 펜타닐. 펜타닐은 진통제, 통증 완화제와 마취제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약물입니다. 그것은 진통제로서 모르핀보다 대략 100배 더 강력하고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치명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약물 과다 복용의 주요 원인입니다. 거리 이름, 에이페이스, 차이나걸, 차이나타운, 댄스 피버, 친구, 굿 펠라스, 그레이트 베어, 히맨, 잭팟, 킹 아이보리, 머더 에잇, 포이즌과 탱고 앤 캐시. 어떻게 악용되나요? 코를 골거나 냄새를 맡고 담배를 피우거나 알약이나 알약에 의해 경구로 플로터 종이에 스파이크를 가하고 단독으로 또는 헤로인과 같은 물질과 함께 판매되는 것은 옥시코돈과 같은 의약품을 모방한 가짜 알약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른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유사하게 펜타닐은 이완, 행복감, 통증 완화, 진정, 혼란, 졸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및 구토, 요저류, 동공 수축 및 호흡 저하와 같은 효과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남용, 제약, 처방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약들은 종종 남용의 대상이 됩니다. 처방약, 특히 진통제와 정신과 의약품을 사고 파는 암 시장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더 많은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전문가 마약 구매자가 됩니다. 물질 남용에 대처하기, 관리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약물 순응도, 재활 치료 또는 치료 프로그램 방문, 환자의 외모, 기분 및 영양을 모니터링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재활 치료나 치료 약속에 참여하지 않거나 행동 지표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약물 남용 징후를 보고합니다. 약물 남용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 환자가 화가 날 것을 우려하는 경우 보고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기다립니다. 약물 남용의 징후, 가정에서 발견된 약물 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물품, 바늘, 일반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파이프, 봉 또는 흡연장치, 집안에서 마약 냄새가 나는 것 또는 그것을 느끼는 것, 환자의 의약품 프로필에 없는 처방약, 사람들의 집안 불법적인 거래, 환자의 행동, 기분, 영양 또는 외모의 변화, 약물 남용을 목격한 경우 조치, 환자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을 나가 사무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하고 간호사나 관리자와 이야기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911에 전화하세요. 샘플 행동 관리 계획. 문제. 환자는 저녁 시간에 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목표.
환자는 일주일 이내에 긍정적인 방향 전환에 응답합니다. 접근 방법, 취침, 식사 및 활동을 위해 예측 가능한 규칙을 유지합니다. 활동 계획과 낮 동안의 빛에 노출되어 야간 졸음을 유도합니다. 낮에 자는 것을 제한합니다. 카페인과 설탕을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세요. 주변이 어둡거나 생소할 때 발생하는 동요를 줄이기 위해 야간 조명을 켭니다. 저녁에 때때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TV 시청을 포함하여 배경소음과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낯설거나 낯선 환경에서는 사진과 같은 친숙한 물건을 가져와 편안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듭니다. 친숙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저녁에 연주하거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편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샘플 행동 관리 계획. 문제. 환자는 HHA에 대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목표. 환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폭언에 대한 증상이 감소할 것입니다. 접근 방식. 환자가 언어적으로 폭력적이 되면 HHA는 환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HHA는 환자가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 5분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HHA는 환자에게 돌아올 때 더 이상 욕설이나 고함 지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3. 언어적 폭력이 계속되면 HHA는 5분간의 외출 시간을 반복할 것입니다. 4. 언어적 폭력이 계속되면 HHA는 코디네이터와 환자에게 그들이 그날 떠날 것이며 환자를 안전하게 혼자 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5. 코디네이터는 관리자, 사례관리자, 환자 및 HHA에게 사례회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6. 필요에 따라 사례회의에 포함될 가족. 7. 회의 중에 환자는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HHA의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HHA는 언제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 HHA가 휴대전화를 남용하고 HHA가 언어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있을 때 전화해야 할 환자, HHA가 전화해야 할 경우. 샘플 행동 관리 계획. 문제. 환자의 집에서 불법적인 마약 활동. 목표. 마약 활동은 일주일 이내에 중단될 것입니다. 접근 방식. HHA가 불법 약물 활동을 의심할 때 HHA는 환자에게 집에 따라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 5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2. HHA는 회원들에게 돌아올 때 약물 활동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3.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HHA는 코디네이터와 환자에게 당일 출발 예정일을 알려주고 다음 예정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4. 코디네이터가 관리자, 사례관리자, 환자 및 HHA에게 사례 컨퍼런스를 요청합니다. 5. 가족은 필요에 따라 사례회의에 포함됩니다. 6. 회의 중에 환자는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HHA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HHA는 조정자에게 언제 전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HA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면 환자가 HHA가 마약 활동이 있을 때 전화를 걸면 환자가 언제 전화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HHA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마약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